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에서는 미국인의 소득과 저축, 은퇴 준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예금, 투자 및 은퇴 준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전문가인 교민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으로 7불 25센트인데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몇 개의 주를 예를 들겠습니다. 비교적 물가가 저렴한 엘라바마, 오클라호마, 테네시주 등의 최저임금은 연방정부 기준과 같습니다. 반면에 수도인 워싱턴 DC가 15불로 가장 높고 다음이 워싱턴주로 13불 69센트이고 캘리포니아가 13불, 뉴욕주가 12불 50센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주리주는 10불 30센트로 높은 편입니다. 2022년에는 21개의 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인 인상이 아니라 제법 복잡합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팁을 받는 경우는 7불 20센트, 1년에 총 650시간 미만 일하는 18세 미만은 9불 25센트, 21명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는 15불, 21명 미만이 근무하는 업체는 14불입니다. 미국에서는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출퇴근을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료, 유류비 등의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따라서 연방정부 기준의 최저임금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중산층의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산층은 3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약 5만 700불에서 약 15만 2100불인 계층입니다. 이 범위는 연소득 전체 범위 중앙값의 3분의 2에서 2배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평균값이 아닌 중앙값을 이용하는 이유는 평균값은 소득이 매우 높은 최상류층 때문에 자료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산층 연소득 범위를 주별로 보면 알래스카가 약 6만 400불에서 18만 400불, 캘리포니아가 약 5만 4,900불에서 16만 3,800불, 하와이가 약 6만 1,800불에서 18만 4,500불, 뉴욕주가 약 5만 5,200불에서 16만 4,600불, 텍사스가 약 4만 7,600불에서 14만 2,000불, 미주리가 약 4만 7,200불에서 14만 1,000불입니다. 같은 주에서도 지역마다 물가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의 경우 3인 가족 중산층 연소득이 8만 1,500불에서 24만 4,000불입니다. 한 연구소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가구의 52%가 중산층이고 29%가 하류층이며 19%가 상류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고 직접 물었을 때는 거의 65%의 성인이 자신이 중산층 또는 상위 중산층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중산층을 연소득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동차가 있으며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고 건강보험이 있고 퇴직예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가끔 가족여행이 가능한 계층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 도표는 1971년에서 2015년까지 인종별 중산층 비율의 변화입니다. 거의 모든 인종에서 중산층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양계의 경우 1971년 56%가 중산층이었는데 2015년에는 47%로 거의 10%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의 저축은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은 중산층이 비교적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약 70%가 은행의 저축계좌에 1000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미국 성인들은 은행의 저축계좌뿐 아니라 수표계좌와 단기금융계좌, 머니마켓 어카운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직장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은퇴예금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한 성인의 은행 잔고는 1000불을 훨씬 넘습니다. 수표계좌는 개인 수표로 직접 지불할 때 신용카드나 데비카드를 사용했을 때 출금이 되는 계좌입니다. 저축계좌는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자율이 매우 낮아서 현재 연 0.01% 정도입니다. 단기금융계좌란 저축계좌의 일종으로 이름에 마켓이 있지만 주식시장과는 관계가 없으며 저축계좌보다 이자율이 조금 높은 대신에
보다 큰 금액의 잔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 한 가구의 평균 은행 잔고는 은퇴예금을 제외하고 수표계좌, 저축계좌, 단기금융계좌를 포함했을 때 41,600불입니다. 그러나 평균 은행 잔고는 부자들의 엄청나게 큰 예금액 때문에 지나치게 과장되어서 중앙값에 해당하는 5,300불이 대표적인 은행 잔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개인의 은행 잔고 중앙값은 35세 미만이 3,240불이고 75세 이상이 9,300불입니다. 그러면 미국인의 은퇴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퇴 준비는 사회보장 혜택인데 사회보장 세금을 10년 이상 납부했어야 하며 62세부터 자격이 됩니다. 사회보장 혜택의 액수는 그동안의 총수입, 신청할 때의 나이, 배우자의 사회보장과 연계해서 받을 것인가 아닌가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70세에 은퇴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월 3,79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세에 은퇴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고 그동안의 수입이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21년 기준으로 평균 월 1,438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단순한 경우 부부가 합계 월 2,876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경우 한 사람만 사회보장연금 자격이 있어도 부부 모두 사회보장연금 자격을 갖게 됩니다. 만약 부부 중에서 남편만 사회보장 세금을 오랫동안 납부했다고 하면 부인은 남편이 받는 액수의 절반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가 합계 월 2,157불입니다. 직장을 통한 은퇴자금 준비는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은퇴하면 회사에서 사망할 때까지 은퇴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크게 늘면서 은퇴연금을 지불하기 어려워져서 1998년에는 미국 500대 회사들 중에서 236개의 회사가 연금 플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1년에는 13개의 회사만 연금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혜택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기관이나 주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군인의 대부분은 아직도 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알고 지내는 미국인들 중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은퇴한 사람들이 있는데 상류층은 아니지만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무원의 인기가 높은 것은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연금 플랜을 대신하여 직장에서 운영하는 은퇴예금이 대표적인 것으로 일반 직장 근무자의 경우에는 401k, 교육자, 비영리단체 등의 근무자들의 경우는 403b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는 개인 은퇴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401k의 경우 급여에서 1년에 19,500불까지 떼어서 적립할 수 있는데 보통 회사에서 1불당 50센트씩 매월 월급의 최대 6%까지 매칭을 해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것은 19,500불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25세에 초봉 5만 불로 직장을 시작하여 65세에 은퇴할 때 401k에 적립되는 총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이 매년 3%씩 인상되고 연봉의 10%를 적립하고 회사에서 1불당 50센트씩 매월 월급의 최대 5%까지 매칭을 해주며 적립금의 이익률이 5%라고 하면 65세에 은퇴할 때 401k가 총 131만 1,935불, 약 15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원금과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이 모두 유예된 것이므로 은퇴 후의 출금 시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적립금에 대한 투자, 관리 등의 각종 비용이 매년 원금의 1%라고 하면 투자 이익률이 4%인 것이므로 401k 관리 비용이 총 37만 9,172불, 약 4억 4,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종 가용 적립금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93만 2,763불, 약 11억 100만 원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관리 비용의 비율이 낮아서 직원이 2,000명 정도인 회사의 경우 0.7%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 기업의 약 3분의 1이 은퇴예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401k나 403b는 물론 IRA와 같은 추가적인 은퇴예금이 없는 성인 인구가 26%라고 합니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은퇴 금액의 중앙값은 35세에서 44세가 37,000불, 45세에서 54세가 82,600불, 55세에서 64세가 12만 불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모두 은퇴예금이 있다면 부부의 총 은퇴 금액은 거의 2배가 될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 후에 은퇴하면 사회보장연금과 은퇴예금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민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배우자는 거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은퇴 후에 사회보장연금과 은퇴예금으로 월 약 7,500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끝으로 미국의 예금보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파산했을 때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에서 일정액의 원금을 보장해 줍니다. 동일은행에 대해서 개인당 25만 불까지 원금을 보장해 주는데 은퇴예금의 경우는 추가로 25만 불까지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계좌를 갖고 있다면 공동계좌 총액 50만 불까지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개인 계좌로 각각 25만 불, 공동계좌로 50만 불, 은퇴계좌로 각각 25만 불이므로 한 부부가 동일은행에 대해서 최대 150만 불까지, 즉 17억 7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동일은행에 대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현금이 많을 경우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금해야 하므로 불편합니다. 한국의 보장액은 지난 2001년 정해준 후 경제 규모가 2배 이상 커졌지만 증가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는 다른 선진국들은 물론 브라질보다도 낮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